김용태의 지음 마케팅은 마술이다입니다. 이 책을 읽어가면서 알아야 할 용어 중에 하나가 컨버전스입니다. 컨버전스는 보통 융합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여러 개가 합쳐지고 융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책의 목차입니다. 첫 번째는 컨버전스 현상입니다. 마케팅은 마술이다. 비즈니스 생태계가 변한다. 유비쿼터스 시장 구조를 이해하라. 가치가 이동하고 있다. 경쟁 패러다임이 달라진다. 두 번째, 컨버전스 마케팅 전략입니다. 솔루션을 융합하라. 고객과 함께 만들어라. 커뮤니티에 투자하라. 정보와 관계에 균형 초점을 맞춰라. 개개인에게 맞춤화하라. 동시간성과 쌍방향성을 적용하라. 세 번째, 컨버전스 방정식입니다. 핵심 가치를 높여라.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라. 성공의 비결, 주거 공간을 판다. 뉴코크는 왜 실패했나? 이제는 레이더 시야를 켤 때이다. 단순해져야 살아남는다. 울타리 허물어야 초인류가 된다. 블루오션은 가까운 곳에 있다. 브랜드는 경험이다입니다. 첫 번째, 컨버전스 현상입니다. 마케팅은 마술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마케팅은 마술이다. 즉 일반 가방이 아니라 리비통 가방화해야 합니다. 예전에 비해 요즘 사업하기가 점점 힘들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몇 년 더 버틸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혹시 비즈니스 방식, 즉 가치를 창출해서 돈을 버는 방식, 이 시대에 과연 맞지 않나를 보아야 합니다. 농경사회는 가족 공동체가 기능, 장인 정신을 발휘해서 소량 주문 시대였습니다. 이런 것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산업자본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산업자본주의는 가족이 아니라 기업으로, 그리고 기능보다는 자본으로, 수량이 아니라 대량으로 바뀌게 되고, 지식혁명을 통해서 이제는 가족 기업이 아니라 커뮤니티, 기능 자본이 아니라 지식, 대량이 아니라 다량, 소량으로, 다양하고 소량,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같은 다양, 소량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가치 창출 방식의 변화입니다. 생산자 이꼴 소비자인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상품 판매와 유통 채널 관점과 미디어 채널 상품 프로모션 관점에서 보면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른 거지요. 하지만 이제는 생산자가 바로 소비자가 되는 것이고 소비자 커뮤니티가 바로 생산자로 화하게 됩니다. 자급자족 농경 시대에는 생산자가 바로 소비자 시대였습니다. 자본주의 산업 시대에는 주체자가 자본가, 생산자, 유통업자, 광고자였고요. 시스템은 원재료 노동을 낮은 가격에 구입해서 가치를 부과해서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가치 부과 방식이 자본주의 산업 시대였습니다. 이제 시대가 지식 정보화 시대로 가면서 똑똑한 소비자가 등장하고, 소비자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지식 채널을 통해서 혁명적으로 진화되어 왔습니다. 이제 지식정보화 시대에 어떤 방식이어야 하나를 고민하게 됩니다. 가치 부과 방식과 가치 융합 방식은 어떻게 다를까요? 서플라이어가 있고 메이커가 있고 마켓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켓어를 통해서 컨슈머에게 가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가치 부과 방식이었습니다. 공급자 관점과 차별화의 힘, 가격 경쟁, 고객을 무시하는 시대가 바로 가치 부과 방식 시대였죠. 이제 가치 융합 방식은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가운데 고객이라고 하는 고객 관점에서 고객을 존중하면서 차등화하면서 가치를 제대로 부과하기 위해서 서플라이어, 메이커, 마케터, 솔루션
프로바이더, 솔루션 프로바이더, 솔루션 등등 여러 개의 솔루션 프로바이더가 등장하면서 고객을 중심에 넣는 시대가 바로 가치 융합 방식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치 융합형, 가치 사슬, 즉 지식 정보화 시대라고 하는 것은 병원 같은 것을 하나 예를 든다고 하면 환자가 중간에 있다고 하면 주치의도 있고 의료 전문가도 있고 진단 클리닉도 있고 원격지 담당 의사도 있고 응급 치료기관도 있고 심장 박동기 제조 회사도 있고 비슷한 질환의 환자들이 있게 됩니다. 즉 이 상태에서는 가치를 만드는 점점 부가가치를 증가시키는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가치 부가형 가치 사슬 시대인 산업화 시대에는 환자가 있다고 하면 주치의가 있고 주치의 밑에 심장 박동기 제조 의사가 있어서 제품을 만드는 원리, 즉 점점 그 부가가치는 제로로 수렴하는 과정을 일직선상에 갖는 시대가 바로 산업화 시대의 가치 부가형 가치 사슬 시대가 되겠습니다. 컨버전스 현상, 즉 가치가 이동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트로이성에 대한 멸망 원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시대별 10대 기업의 변화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삼성의 번영과 주력 산업의 변화는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기차표 운동화와 나이키는 어떻게 지금 변화되어 왔는가? 별다방과 스타벅스 커피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가 이동되는 것을 정확히 감지하지 못했다. 시대에 맞는 가치가 이동되는 것을 정확히 감지하지 못했는가? 가치가 변화된다는 사실을 이동되는 것을 정확히 감지하지 못했는가? 산업화 패러다임의 망령입니다. 한국은 그동안 5, 60년 만에 산업혁명을 완수했습니다. 상당 부분 완수했습니다. 현재는 지식정보혁명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는 기계, 운송, 통신의 발명이나 사고방식이나 라이프 스타일, 생산, 유통, 커뮤니케이션의 변화를 가져왔던 거지요. 가치의 이동입니다. 산업화 시대의 가치 중심이 제품이나 사물이었다고 하면 지식정보화 시대의 가치 중심은 정보입니다. 주로 브랜드, 커뮤니티, 고객관계, 콘텐츠가 되겠습니다. 산업화 시대의 성공 기준은 계급적 힘이나 물질의 획득이었다고 하면 지식정보 시대의 성공 기준은 즐기는 삶, 자아실현입니다. 산업화 시대의 기업 경영의 초점이 생산성과 효율성에 맞추었고 영업 능력을 갖추어 매출과 시장 점유율을 올리는 일이었다고 하면 지식정보화 시대의 기업 경영의 초점은 브랜드, 커뮤니티, 고객관계, 컨텐츠 등의 경영의 포인트를 맞추면서 기업의 가치를 높여가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컨버전스 현상으로 우리가 비즈니스 생태계가 변화한다는 사실입니다. 쓰나미의 징조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경제 시스템의 활력이 감소되어서 소비가 침체되고 이를 통해 생산량이 감소되고 고용이 저하되고 소비 침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기가 양극화되고 있고 대기업은 기존 가치 사슬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고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은 가치 부가형 산업구조의 최대 피해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 없는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현대판의 엑소더스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쓰나미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이자율의 문제입니다. 이자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고 이는 자본주의의 세력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환율의 문제입니다. 환율이 하락되고 국가 가치가 상승하는 면도 있습니다. 쓰나미를 피하는 방법을 보면 첫 번째는 기존에 끈끈하게 묶여있는 가치 사슬을 뚫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원가를 최대한 줄이고 판매가를 올려서 이익률을 높이고 수요처를 더 많이
확보해서 매출을 올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컨버전스 방법으로 다른 업종과의 제휴를 고려하고 비즈니스 생태계 중심으로 부상하는 커뮤니티에 주목하면서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해서 이국에 판매하는 수출 패러다임에서도 벗어나는 세계화 전략을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컨버전스 현상 또 하면은 경쟁 패러다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컨버전스 현상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산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체제의 경쟁자의 개념을 훨씬 넘어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비는 하이트 맥주의 경쟁자였습니다. 버거킹의 경쟁자가 김밥 나라였습니다. 경쟁자를 잘못 인식하는 치명적 오류로 인해서 IBM은 많은 어려움을 당면하게 됩니다. 진짜 무서운 경쟁자가 누구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파이의 문제가 아니고 존재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이마트의 경쟁자가 현대건설일 수가 있고요. 여행사가 백화점의 경쟁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경쟁이 아니고 제휴 네트워킹을 해야 하는 시대에 당면하고 있습니다. 산업화 시대는 가치 부가형, 가치 사슬 경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로부터 소비자까지 각 단계에서 가치가 부과되었습니다. 즉 부가가치형 가치 사슬 경제 시스템에서는 경제 주체들이 서로 가치를 주고받으면서 또는 가치를 뺏고 빼앗기면서 사슬형 형태의 경제 시스템을 형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일정 시장을 놓고 다투는 경쟁 방식이었다고 하면 지식정보화 시대의 가치 융합형 가치 사슬 경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프로슈머가 등장합니다. 여기 프로슈머라고 하는 것은 컨슈머, 소비자가 생산자, 프로듀서에게 자기들의 의견을 개입하는 것을 우리가 생산자와 소비자의 합성어가 프로슈머입니다. 이러한 프로슈머가 등장했고요. 유통 기능을 소비자가 직접 하게 됩니다. 또한 가치융합형 가치사슬 경제 시스템에서는 제휴 대상들과 네트워킹 함으로써 함께 가치를 융합해 가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컨버전스 현상에서 유비쿼터스 시장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시장의 변화를 보면 시골장은 바로 교환이 이루어지던 시대였지요. 교환, 운송, 보관, 협상, 결제, 위험과 관련해서 시골장에서 대량시장으로 세분시장으로 개인화된 시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대량시장이 세분시장으로 바뀌는 것은 양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고 이때 STP 전략이 개입되죠. 세분시장에서 개인화된 시장으로 바뀔 때는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개개인에게 맞춤식 제공이 이루어지고 생산 및 유통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고객을 참여시키고 고객과 쌍방향으로 대화하면서 맞춤식으로 고객과 함께 가치를 융합해 가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사회 중에 모든 물체가 네트워크화되고 있다. RFID화되고 있다. RFID는 라디오 프리퀀스 아이덴티피케이션의 약자지요. 모든 사람이 네트워크화되고 있다. 누구나 anybody, 언제, anytime, 어디서나 anywhere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거래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컨버전스 마케팅 전략 두 번째입니다. 솔루션을 융합하라입니다. 제품의 정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형의 제품, 텐저블 프로덕트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고객의 제품 구매 시 판단 기준인 기능이나 스타일이나 디자인이나 브랜드명, 포장 등 만질 수 있고 눈에 보이는 제품, 예를 들어서 자일리토 껌이 유형의 제품에 해당이 됩니다.
핵심 제품 코어 프로덕트에는 제품의 영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비자가 구매하는 본원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침대라는 유형의 제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깊은 잠이라고 하는 본원적 가치를 판매하느로 보는 것이 바로 핵심 제품입니다. 부가적인 제품은 아규먼티드 프로덕트, 또 확장 제품이라고도 하는데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관련되어 있는 설치, 보증, 결제, 애프터 서비스 등 이벤트 추첨권 등 부가적 제품 기획을 위해서는 다른 업종들과 제휴 마케팅을 벌여야 하며 수많은 컨텐츠와 커뮤니티들이 네트워킹 되어야 합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가운데에 핵심 제품이 있고요. 그 두 번째 원의 유형의 제품의 것들이 브랜드 이름이라든가 서비스 품질 수준이라든가 포장 패키징이라든가 어떤 특징 또는 디자인 이런 것들이 유형의 제품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요. 부가적 제품에 관련해서는 딜리버리와 크레딧, 배달과 신용에 관련된 거, 인스테이션 설치와 관련된 거, 워런티, 보증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애프터 세일즈 서비스, 판매 후 서비스에 관한 것들이 부가적인 제품이 되겠습니다.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것은 제품 자체가 아니고 그들은 솔루션을 사는 걸로 봐야 됩니다. 제품과 서비스의 결합이 하나의 총체적 고객 경험을 구성하게 됩니다. 소비자들이 느끼는 차이는 제품의 물리적인 것에서 나오는 것보다 콘텐츠나 커뮤니티 등 정보적 요소에서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솔루션 관점의 비즈니스입니다. 제품 관점에서는 가치 부가 방정식이라고 하였습니다. 솔루션 관점에서는 가치 융합 방정식입니다. 제품 관점에서는 산업형 가치 사슬이었다고 하면 솔루션 관점에서는 지식정보형 가치 사슬입니다. 제품 관점에서 하드웨어형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면 솔루션 관점에서는 소프트웨어형 비즈니스입니다. 제품 관점에서는 주로 레드오션이었지만 솔루션 관점은 블루오션입니다. 제품 관점은 단순히 사람을 소개받아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이었다고 하면 솔루션 관점에서는 고객의 재정 솔루션, 라이프 솔루션을 제공하고 고객의 자산을 총체적으로 관리해주고 상속, 증여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품 관점에서 건설회사를 대상으로 건축 자재를 납품하는 거였다고 하면 솔루션 관점에서 보면 건축주, 설계사, 최종 소비자 대상으로 공간이라는 가치 솔루션을 제공하는 자로 전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산업형 가치 사슬로 들어가면 백전백패할 수가 있습니다. 틈새 시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각 변동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생기는 것으로 곧 증발해 버리는 것이 바로 틈새 시장인 것입니다. 컨버전스 마케팅 전략의 두 번째는 정보와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스타벅스가 판매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스타벅스는 경험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커피는 사람과 사람, 또 사람과 사이를 연결해주는 매개체입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느끼지 못하는 평온한 공간을 제공해주는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스타벅스이죠. 고객은 커피를 마시면서 물리적인 맛의 우수성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커피와 매개된 문화, 첨단의 트렌드, 분위기와 느낌 등을 추구한다는 점을 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보적 요소들을 매장 인테리어, 분위기 연출, 종업원들의 복장과 응대 매너, 메뉴 아이템과 포장 용기, 운영 방법 등에 녹아들게 해야 합니다. 스타벅스에서는 모든 자원들이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융합함으로 해서 매장 안에서 호흡하는 곳에도 스타벅스를 느끼고 경험하게 하는 마술을 부린다고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정보적 요소들입니다. 첫 번째가 문화입니다. 예술이나 공연 등의 협의 개념이 아니고 정신적인 가치 체계의 총칭입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커피는 커피의 문화, 가족들의 농촌 체험 프로그램 등의 문화가 됩니다. 감성과 재미입니다. 태국의 하늘을 나는 닭이 있습니다. 강원도 횡성의 삼초, 삼겹살 등이 감성과 재미의 예가 됩니다. 교육입니다. 똑똑한 소비자는 광고 메시지를 요구합니다.
광고 대신 교육하라, 영화의 형태, 워크숍의 형태, 고객 체험 등 홍보와 판매 컨버전스 기업과 고객의 컨버전스가 필요합니다. 관계 마케팅입니다. 비즈니스의 미래를 좌우하게 됩니다. 공급자, 생산자, 구매자를 근간으로 관련 업체를 연결함으로 해서 고객 중심으로 고객이 추구하는 솔루션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기업과 개인들의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제휴해야 할 대상입니다. 고객이 원하는 솔루션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기업과 개인, 호텔의 예, 자동차 회사의 과자 회사의 예가 됩니다. 고객이 스스로 가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자신들의 참여를 통해 창출되는 가치를 돌려주는 것으로 델 컴퓨터가 예가 됩니다. 커뮤니티입니다. 미래 사회를 리드해야 합니다. 기업과 시장의 역할을 대체하게 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고객과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고객이 만들어가는 비즈니스 모델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중에 싸이나 이베이나 옥션이 그 예가 됩니다. 즉 회사는 공간과 소프트웨어만 제공하면 됩니다. 힘의 이동이 기업에서 고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산업화 초기에는 생산자가였던 것이 이제 생산자와 소비자의 원격화가 증가하면서 즉 세계화가 도시화 때문에 유통업자가 등장하게 되고 이 유통업자에 따른 채널 역할이 증가하면서 이제 소비자가 인터넷이나 유비쿼터스를 통하는 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고객 참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고객은 과거처럼 기업이 생산한 제품, 서비스를 단지 구매해서 소비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를 가치를 만들어내고 또 그 가치를 향유하려는 능동적인 주체로 등장하였습니다. 개개인에게 맞춤화하라, 만들라, 그러면 그들이 살 것이다. 평균적인 매스 고객 대량 생산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함께 만들어라, 그러면 그들이 머물 것이다. 개개인, 특별 고객, 참여자 고객, 맞춤 생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객의 맞춤 원리를 보면 고객을 참여시키고 고객이 만들어내는 가치를 융합하는 컨버전스 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고객에게 주도권을 주고 고객이 스스로 맞추게 해야 합니다. 고객을 리드할 수 있는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은 창출되는 가치를 누리지 못합니다. 여기서 전문성을 갖추려고 하면 지식과 브랜드 파워 핵심 역량이 중요합니다. 맞춤화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 효율성 문제를 극복하는 일입니다. 규모의 경제성과 수익성은 반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물로서의 제품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정보적 요소를 가지고 맞춤화해야 합니다. 상충 관계는 분기되고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창출로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지식 기반 사업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업종에 상관없이 단순히 제품 서비스를 만들어 판매하는 비즈니스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제품과 서비스로부터 정보를 분리해내고 그것을 가치 있는 지식으로 바꾸는 비즈니스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고객 맞춤화가 필요하고 고객과 함께 가치를 융합해가는 컨버전스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커뮤니티입니다. 그 의미와 가치를 보면 지식 정보와 사이에 가치 창출원이라고 하는 측면을 보아야 되는데 강력한 네트워크와 정보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시장의 기능이 대체되고 있고 미디어 기능이 대체되고 있고 인간의 본능, 즉 기업, 유통 채널, 미디어 채널도 일종의 커뮤니티입니다. 커뮤니티가 뜨는 이유는 산업 사이에 가치 사슬이 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힘의 축이 소비자에게로 이동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에게로 이동되는 이유는 인터넷의 등장과 유비쿼터스가 이를 촉발시켰습니다. 커뮤니티의 미래 모습과 역할입니다. 기업의 기능이 대체되고 있습니다. 기업 시스템이 창출하는 가치를 능가해서 게임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커뮤니티의 미래의 모습을 또 하나를 보면 시장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보혁명의 결과물인 정보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강력한 미디어가 이제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시간성과 쌍방향성입니다. 동시간성 커뮤니케이션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핸드폰과 메신저의 영향입니다. 두 번째는 쌍방향성 맞춤형 제품 제조가 가능해졌습니다. 비즈니스 리더라고 하는 것은 산업사에서는 유통 채널과 미디어 채널을 장악하는 기업이었다고 하면, 지식 정보화 사이에서 비즈니스 리더라고 하는 것은 대화 채널을 통해서 동시간적이고 쌍방향적으로 고객들과 대화를 나눌 줄 아는 문법이나 노하우를 터득한 자가 바로 지식 정보화 사이에서 비즈니스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광고의 효과가 떨어지는 시대입니다. 광고 효과가 왜 떨어질까요? 첫째는 매스컴 이외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튜브 등. 두 번째, 소비자에게로 힘이 이동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즈니스 문법이 동시간성과 쌍방향성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광고에 대한 발전적 시각입니다. 첫째는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주면서 판매를 촉진하는 수단이라는 근시안적 사고를 바꿔야 합니다. 정보를 오픈하고 소비자를 참여시키고 대화할 수 있는 동시간적이고 쌍방향적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개발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광고의 개념을 재정의하는 일입니다. 일련의 마케팅 과정상의 한 단계가 아니고 광고주의 사업 성공 솔루션들을 융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살아남아야 하는데, 기업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기업과 고객이 커다란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동시간적이고 쌍방향적으로 대화하면서 공동으로 맞춤형 솔루션을 융합해 감으로써 가치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되고, 기존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제휴해야 하고, 커뮤니티에 투자해야 하고, 커뮤니티에서 고객과 동시 쌍방향으로 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